안녕하세요. 글주의 돈돈.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의 걱정, 새해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올해는 좋은 결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올해 재테크, 저축, 돈 모으기, 이게 그 직장인들한테 거의 30% 가까운 첫 소망으로, 첫 목표로 꼽은 사람들이 많던데 꼭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동학개미들의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잡힐지, 올해 수출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 거시경제 지표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금리는 어떻게 될까? 물가는 어떻게 될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인데,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환율 얘기만 나오면 좀 지레 겁을 먹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환율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환율은 이제 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외국 돈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환. 그러면은 은행이 주로 돈을 받는 수신, 돈을 빌려주는 여신, 예금과 그 다음에 대출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런 환입니다. 외국과 국제금융이 워낙 무역 수출입 때문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여행 갈 때도 여러분들 달러를 갖고 나가야 되고, 카드로 긁어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결제될 때 환율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왔죠.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이해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국 돈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달러를 사는데 한국 돈 몇 원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환율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원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위안화, 달러 기준으로 대부분. 왜냐면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를 해서, 기축통화, 좀 말이 어려운 말이죠. 기축통화를 해서 기준이 되는,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러가 가장 신뢰도가 있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를 해가지고 달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몇 원일까? 일본은,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1달러를 손에 잡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 여러분들이 그 삼겹살 한 근 600g을 사기 위해서는 10,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12,000원이 됐다. 이렇게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원화로.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가 있고, 1,000원일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1,100원이 될 때가 있고,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달러의 가격이 올랐다. 이건 환율이 올랐다. 1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000원에서 1,100원이 됐다. 환율이 오른 거죠. 환율이 오른 거.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달러 가치가 상승된 거죠. 달러 가치가 상승됐다면 그거에 비교되는 것이 우리나라 돈이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됐다.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환율이 상승됐다는 말은 달러 가치가 상승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하가 된 거죠. 평가절하.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달러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무리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환율, 이런 외국 돈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이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환율이 올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국제 무역에서 수출 수입하고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건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로 서로 결제를 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달러를 중심으로 좀, 우리는 원화라는 개념으로 익숙하게 살아왔지만 중요한 건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줄 때, 그 반도체 이만큼을 100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달러가 통장에 입금된 다음에 은행에 가서 환전, 돈을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 이럴 때는 100달러에 10만 원이
손에 잡을 수 있었어요. 10만 원. 똑같이 100달러 물건을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한 달 뒤에 달러가 1,100원으로 오르면 얼마를 손에 잡게 되나요? 11만 원을 손에 잡게 되겠죠? 동일한 100달러를 팔았어요. 이번 달에도 100달러 반도체를 팔고 다음 달에도 100달러 반도체를 팔았는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만 원을 손에 잡았는데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만 원 손에 잡은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생각지도 않은 돈 10,000원이 수익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출의 경우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익이 증가하면 결국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번엔 반대로 수입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원유니까 원유의 경우를 100달러로 계약을 했습니다. 100달러를 이번 달에는 10만 원만 바꿔가지고 지불해도 됐는데 다음 달에 1,100원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11만 원의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꿔서 달러 보내야 되니까 10만 원만 줘도 돼야 될 돈을 11만 원을 줘야 되니까 이게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하는 기업,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을 할 때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많이 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원유 재고량이 많아가지고 기름값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가 높아지니까 원유 재고량이 좀 줄어드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환율이 오르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다. 50달러에서 60달러 오르면 환율이 똑같아도 정유회사에서는 원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겠지만 이거는 지금 환율만, 정유 가격은 배럴당 50달러로 동일하게 보고 환율의 변화만 보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때는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이 증가해 가지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수입 기업에게는 원가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화로 돈을 더 많이 바꿔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100달러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도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내가 여행 경비를 100달러를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똑같이 뭐 1,000불의 돈이 필요한데 하나를 바꾸려다 보니까 내가 부담이 더 커지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일상적인 부분은 여행 경비라든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의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요. 한 가지만 더 짚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요. 여기에서 여기로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 그럼 물가도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유의 가격이 오르면 실제로 정유소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오르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값이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로 오르는 경우도 주유소의 가격이 오르지만 또 하나는 배럴당 50달러로 동일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그러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오르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정비례의 관계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증시에서는 증권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오르지만 수입기업은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겠죠. 이건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좀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물가나 증시에 금리가 반영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금리, 물가, 환율, 증시 이런 거에 대한 상관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그 주식시장을 예측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반대, 이렇게 정반비례.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만 이렇게 저금리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예금이자가 적기 때문에 아유, 이런 정도의 예금이자를 받는 이보다는 내가 주식에 들어가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수요의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주식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작년에 동학개미가 뭐 이랬던 것도 사실 부동산이 오르는 거에 대한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내가 주식시장에 가서 돈 벌어봐야지, 적은 돈 가지고도 되니까 뭐 이렇게 온 것도 있지만,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갈 돈 없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이유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금리와의 증시와의 관계도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좀 함께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고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한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그래도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드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또 제가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정보와 뉴스들을 해설하는 시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좋고요.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